안녕하세요. 삼원북스 나학교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우리 승강기 보수미 제작 기준 이 기준을 알아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앞에도 좀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규정이에요. 규정.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뭐 우리가 말하는 법규라는 이름을 쓰는데 규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러면 책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어준다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책을 안 읽어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배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 저 뭡니까 우리가 뭐 다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법규라는 걸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 왜? 이게 그냥 쭉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 뭐 우리가 뭐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 보고 읽으라 할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하면 넘어갈 건데 또 너무 넘어간다고 또 그냥 막 후루룩 뚝딱 넘어간다고 또 뭘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학원에서 배우셔도 그냥 읽어서 줄치고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들어, 열심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과목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전기 쪽이 좀 그렇고, 이 1과목하고 2과목 쪽에 나오는 이 승강기 개론과 승강기 뭐 유지 보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규정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내가 말귀만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냥 읽어보고 답을 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어,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지면 건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외웁니다. 그냥. 그쵸? 이거 뭐 외우는데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빨간 불은 어떤 색깔이 빨간색 이거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냥 빨간 불이면 건너지 말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쵸?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막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고통복구가 울룩불룩한 색이면 건너면 안 됩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어. 울룩불룩한 색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울룩불룩한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울룩불룩한 걸 모르니까. 근데 건너지 마세요 돼 있는데 왜 건너지 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되는 기준은 1번 빨간 불일 때, 2번 파란 불 이렇게 나왔는데 왜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돼요라고 따지신다면 그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게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과목이 되게 지루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업 내용 자체도 일런 수준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용어 중에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거나 이런 면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용어 중에 모르는 용어가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읽듯이 읽어보시면 되는 과목이. 여러분도 운전면허 공부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시오. 뭐 그딴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이름 외우고. 그쵸? 그런 거예요. 거기서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내용들은 그 뭡니까? 그 법제처 있죠. 이 법제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렇게 막 이거 왜 읽어주십니까? 라고 시비를 거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나온 내용이고 대신 제가 수업은 안 읽어드릴 겁니다. 어차피 읽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현재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체크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모든 문제를 다 기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를 주로 체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거기서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줄 거놓으면 돼. 이건 나왔구나. 한 번 나왔으니까 혹시나 나올 줄 모르니까 외워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 있는데 저절로 머릿속에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래놓고 또 나중에 댓글에다가 그냥 책을 읽어주셔서 공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히 또 우리 또 출판사 사장님 괴롭히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데 누가 다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먹여 줄 수 있는 거는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제 시험을 쳐서 시험을 붙었고 제가 승강기 기사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보였던 거를 위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체크한 것을 체크만 했다고 또 저절로 공부가 될 거는 아닙니다. 체크된 걸 또 읽어보셔서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하다 시간 다 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018년도 3월 28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2019년도 3월 28일 날 시행이 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우리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명칭도 바뀌고 좀 몇 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기준이 3월달이 한 거예요. 3월달. 3월달이면 최소한 1월달에 시험을 치시는 여러분한테는 저희 그 뒷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 내용은 3월달 이전이니까 우리 시험 치는 거는 아마 그 이전 기준을 해서 나올 거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몇 가지가 더 바뀌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마에 안 바뀌어요. 마에 안 바뀌는데 근데 바뀌는 게 한두 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나중에 혹시나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안 바뀌었어요? 그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개정이 돼버리면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요. 3월 19년도, 그러니까 우리 1회 시험을, 요 지금 책을 처음 나온 게 19년도 1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해서 만드는 거고, 그 뒤에는 약간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조금씩 더 봐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 바뀌어요. 좀 바뀌는데 명칭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셔서 어차피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요 명칭들 바뀌는 거니까. 옛날에도 있잖아요. 옛날 기출 문제 보시면 로프식 승강기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전기식 승강기로 바뀌더랍니까 이름이.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프식이나 전기식이나 같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없죠. 그 다음에 옛날 시험 문제 권상 구동식이랑 권동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상 구동식과 포지티브 구동식으로 이게 바뀌었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이 과정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은 승강기 제작 기준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일단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다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일단 체크해 둘 테니까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신 분이나 또는 기출문제나 다른 데서 접하는 문제를 보시다가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적어서 표시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단원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나온 거 기사도 잘 나왔는데 바로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승강로 벽으로 사용하는 유리 종류 해가지고 보통 여기 이 과목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승강로 벽은 그쵸 뭐 이렇게 평면 또는 성형 유리판인 경우엔 케이스 기술카바거나 동등 이상의 접합 유리, 광화 유리, 복층 유리는 16mm 이상 또는 망유리가 사용될 수 있어서 요거 4개는 기사 실기 시험에도 나와요. 예, 4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기사 실기는 필답형이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온 게 있고 나머지 다 외우려면 이게 솔직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사법고시 치는 것도 아니고 판검사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보면서 보는데 또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는 또 몇 가지 규정들 위주로 해서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왔던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것들만이라도 안 틀리시면 시험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유리 몇 가지? 4가지를 외우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보면 뭐 되게 내용이 많아요. 이걸 다 읽어는 보십시오.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이걸 읽어보는 거하고 이걸 내가 다 외우는 거하고 그래 좀 멀지요.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만 한 번씩 보면 제가 오른쪽에 일부러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여기 가이드레일의 최대 허용 힘 해가지고 그쵸? 가이드레일의 채용 허용 힘은 시험에 나온 건 이거예요. 비상정지 장치가 없는 균형추나 평형추 같은 경우는 양방으로 얼마 10mm간 시험에 나왔고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이제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는 카 또는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그때 양방으로 얼마 5mm 정도의 휘어지는 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휘일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최대 허용 힘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라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외우시고 요거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넘어가 보면은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이 시험 문제 나온 거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아까 앞에 보셨던 거 두 가지. 그래서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카에 주로 사용되는 유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거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강화 유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게 되면 나중에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막유리 해가지고 다른 게 하나 섞여 있겠죠. 그런 걸 찾을 수도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 비상정지장치가 없는 균형체의 가이드레일 검사 시 최대 허용 힘은 해가지고 아까 비상정지장치 없는 경우는 얼마? 10mm였죠. 답은 이번에 10mm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는 칸나 균형축, 평행축도 나올 수 있겠죠. 오고 나면 답이 1번에 5mm로 바뀌겠죠. 이 정도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왔으니까 이것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는 거지. 이걸 전부 다 외워가지고 내가 풀겠다 하시는 분은 진짜 천재십니다. 암기의 왕이겠죠. 우리는 사법고시나 판검사가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로프는 이거 일단 한번 배웠어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꼬인 것을 냉 꼬임이었고, 반대 방향으로 꼬인 거는 보통 꼬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비업자가 들어갔으니까 반대, 비업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꼬임은 반대 방향, 냉 꼬임은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이 감긴 방향에 따라서 Z 꼬임과 S 꼬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밑에 특징 나오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나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까지 내가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종류만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와이로프 직경 측정하는 요 그림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있죠? 요거는 틀린 그림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변형 상태에서 뭐 소선 이탈, 압착, 붉어짐, 킹크, 함몰, 이탈, 부풀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형 형태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 왜? 어차피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쵸? 좋은 얘기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킹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킹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꼬인 거 여러분들이 전선을 이렇게 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선을 푸는데 감긴 상태에서 쓱 당겼는데 뭐가 돼? 이게 감기면서 이렇게 풀려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죠. 풀릴 때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경우. 여기서 꼬이가지고 당겨 보면 이게 풀리는 게 아니고 이 꼬임 자체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있죠. 그런 걸 킹크라 불러요. 이 킹크라 부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강도를 떨어뜨리죠. 왜? 여기서 힘을 발생해가지고 이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킹크가 되게 안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요거 하나인데 로프의 단말 가공이에요. 이거를 또 뭐 다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여러분 실기 들어가시면 기능사 실기가 소켓을 씁니다. 소켓을 써요. 소켓은 제일 효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소켓은 안에 있는 소선을 스트랜드를 다 풀어내거든요. 풀어가지고 안에다가 또 용융 금속을 쳐가지고 붙여요. 그래가지고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보시면 꼭대기에 매달리는 게 대부분 소켓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소켓은 나온 적이 없고 불행히도 얘가 제일 효율 높아요. 소켓이. 그 다음에 팀불이라고 써놨는데 팀불 가공이라 써놨는데 팀불은 솔직히 요 안에 보시면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뭐가 보이죠. 이렇게 요 쇠가 있어요. 쇠가 이렇게 생겼는데 쇠입니다. 쇠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다 로프를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이 얇은 두께의 쇠로 되어 있어요. 예, 쇠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제 홈페이지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제가 사진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인터넷 뒤져보면 수두룩 나옵니다. 이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팀블은 여기도 있고 그다음 아이스플라이스도 요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립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팀블만 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팀블 가공에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 슬리브가 사용돼요. 이게 슬리브를 사용하는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팀블은. 그래서 우리가 팀블을 끼우고 그 다음에 슬리브를 이렇게 꽉 찝어버리면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웨지는 요거는
기사 실기에 가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승강기 기사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다가 어, 승강기 기사를 쳐보시면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말했더라. 잠시 자리를 비하도록 죄송합니다. 이 웨지가 아마 승강기 기사에 실게 나오는 게 웨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플라이스는 또 뒤에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둘 풀었다가 다시 겹치는 방법에 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클립이 있죠, 클립. 이 클립이 뭐냐, 그러면 여기 클립. 클립인데, 클립으로 이렇게 쪼는 방법은 요거는 승강기 산업기사 실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위에 나오는 소켓은 승강기 기능사에 나오는 로프 단말 처리법이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승강기 기능사기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승강기 기사에 나오는 단말 처리가 웨지고 상당히 쉽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어려운데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승강기 산업기사에 나오는 단말 처리법이 클립인데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제일 쉽다고 뭐 아주 쉬운 건 아니고 그래도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로프 처리는 기능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뭐 나오냐 그러면 이게 효율이 높은 순서인데 일단 소켓은 제일 높은데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팀불, 그 다음에 웨지, 그 다음에 아이스플라이스, 마지막이 클립이더라 해서 요거 나 좀 이따 뒤에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립 체결 방법 해가지고 여기 이제 승강기 산업기사에 나오는 건데 1번 가체결, 그 다음에 팀불적 클립을 체결해야지 쭉 나오죠. 이게 이런 게 나오고 요 간격은 요게 로프의 직경이죠. 직경에 대해서 몇 번, 몇 배, 6배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림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림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맞는 규정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고리에 둥근 부분 있죠? 요 고리의 둥근 부분입니다. 요게 로프 짧은 쪽, 이게 긴 쪽하고 짧은 쪽이 있는데, 짧은 쪽 방으로 가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너트가 있는데 쪼는 너트는 반대로 긴 쪽에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클립 모양이 이해 안 가시면 클리버드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놓고 아니면 여러분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가지고 있거든 집에. 집에도 많이 가지고 연습하시러 승강기 기사나 사는 기사 치시는 분들한테는 클립을 안 써봐 실기 연습이니까 해봐야 돼. 그래서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스플라이스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실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보기는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필기에서 한번 아이스플라이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선 두 개를 꼬아서 이 일부를 좀 풀어가지고 저끼리 또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팀볼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와이어 가공 방법 중 효과가 가장 우수한 거는 이렇게 써놨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소켓은 없죠. 소켓이 없어요. 이게는 소켓이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우리가 저 봤던 팀불 같죠. 이놈이 그렇죠. 두 번째 나왔던 록 또는 팀불 각용이라고 부릅니다. 요 놈이 답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쵸. 요거는 이제 클립일 거고. 얘는 뭔지 모르겠네. 그림을 이렇게 같이 써놔가지고. 아유, 뭐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온 게가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소켓이나 록이 제일 효율이 높더라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죠. 와이로프 직경 측정 방법인데 어떻게 한댔어요? 제일 윗부분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제일 높은 위치를 재는 거랬죠. 이렇게 답은 잠깐만. 이게 얘 똑같네 가보니까 얘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얘는 뭐가 틀렸어요? 얘는 요거는 안찌름 재는 거죠. 요거는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안찌름 재는 거지. 이거 바깥찌름 재는 게 아니고 요게 바깥찌름 재는 거죠. 그렇죠? 요게 바깥찌름 재는 거고 요거 안찌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틀릴 뻔했네. 그렇죠? 답은 이번에 바깥찌름 재는 요 모양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앞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일단은 우리가
현수 로프 같은 경우는 현수 도르래하고 현수 로프의 공식 직경, 지름의 비입니다. 공식적인 지름의 비는 40인 반면에 조속기 로프하고 로프의 공식 비는 얘는 30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르래하고 도르래의 지름하고 로프의 지름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율인데 현수 로프는 안전율 얼마? 12. 현수 체인 안전율 얼마? 10. 그 다음에 조속기 로프의 안전율 얼마? 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수 로프하고 조속기 두 개만 비교하면 지름의 비는 40과 30, 안전율의 비는 12와 8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프의 직경을 하면 8하고 6mm 조속기는 이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신 게 좋을 거예요. 되겠거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나왔던 게 로프는 기본이 몇 가닥? 세 가닥이더라. 이거는 포지티브 구동식, 권동식인 경우는 두 가닥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제가 못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로프는 그냥 물어보면 세 가닥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로프와 로프 단말 사이 연결을 했을 경우에 최소 파단 하중에 얼마를 버틴다? 그렇죠. 80% 이상은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프는 125%를 실었을 때 이거는 그 브레이크 제동기와 같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못 본 게 있으면 포지티브 권동식, 포지티브 구동식, 즉 권동식일 경우에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정지하고 있을 때 뭡니까?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았죠. 그럴 때 드럼 홈에는 로프가 좀 남아 있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권동식은 바로 이렇게 해서 권상기가 이렇게 바로 이 감아서 이거 바로 이거 균형추가 없이 그냥 들고 내리는 방식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감긴 로프로 얘를 다 끌고 올리는데 얘가 만약에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러면 뭐예요? 로프를 최대한 많이 푸른 상태죠. 그쵸? 최대한 많이 푸른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겠죠. 그 여유 양이 얼마다? 한 바퀴 플러스 2분의 1, 1.5바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홈에는 1.5바퀴 정도의 로프가 남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됩니다. 얘가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요 값이 다른데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바뀌고 나서는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현수 로프의 무게를 보상하는 로프 자체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를 쓰는데 그 기준이 속도가 3m/s보다 적으면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나 아무나 써도 됩니다. 그런데 3m/s를 초과하는 경우는 체인은 못 쓰고 로프만 보상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3.5m/s를 초과하는 경우 속도가 더 빠른 경우에는 무게 자체에 의해서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추가로 튀어오른 방장치 그쵸? 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물어보겠어요? 그쵸? 일단은 3m/s를 기준으로 로프가 되는 기준 3.0m/s를 초과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 1m/s인 경우는 체인을 쓰던 로프를 쓰던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튀어오른 방장치를 하는 경우의 기준은 3.5m/s를 초과하는 기준. 이 정도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왔던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일단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참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가 권상도로의 풀이 또는 드럼과 현수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 아까 했잖아요. 그쵸? 도로래와 로프 사이의 직경의 비는 해가지고 현수 로프는 얼마? 40, 조속기는 얼마? 30 이렇게 있었죠. 그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도로의 직경과 로프의 직경 같은 문제죠. 얘는 조속기가 아니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속기 로프의 공칭 지름은 했을 때 현수 로프는 8 이상, 조속기는 6 이상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이런 문제 나오는 게 이런 문제에 무슨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죠?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나가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로도 이거 앞에 우리 했죠. 승강로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게 뭐였다? 그쵸? 벽까지 거리였던, 그쵸? 모서리 사이에, 승강로와 카 사이의 간격인 거리가 얼마다? 약 12.5cm. 대신에 문턱과의 간격은 얼마다? 3.5cm. 이런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승강로에 나오는 문 있죠. 승강로에 나오는 문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승강로의 점검문하고 비상문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위한 문이 있고 비상문이 탈출구 같은 비상문이 있겠죠. 근데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문은 얼마? 0.6m 이상, 높이 1.4m 이상에서 돼 있고 비상문 얼마? 0.3m 이상, 높이는 1.8m 이상에서 규정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로 열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내부로 열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반면에 내부에서는 그냥 열 수 없이 열리는 거. 그렇죠? 그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 비상통화 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보기에는 있어요. 여기 10번에 보시면 비상통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여기 있잖아요. 비상통화 장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는 요거는 카네구나. 죄송합니다. 예, 카네네. 승강로가 아니고. 자, 일단은 로프식 승용 승강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보시면 칸에는 당연히 인터폰이 있죠.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장치가 이 통화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 하중, 비상시 조치 내용 등의 표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 같은 것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카 바닥 끝땅하고 승강로 백가의 거리 얼마? 12.5cm, 125mm라고 그랬죠. 이게 미리로 나왔다가 메다로 나왔다가 센티로 나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로 외운 다음에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승강기 완성검사 시 전기식 엘리베이터. 옛날 문제는 로프식 엘리베이터 나온 문제는 옛날 문제입니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얼마냐? 문턱과 문턱 사이는 얼마? 3.5cm 됐죠. 그래서 미리로 하면 35mm에서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승강장 점검과 비상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 이용자는 유지 보수 안전 위에는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상문은 35, 0.35, 30, 35, 아니, 뭐죠? 그, 35cm, 35cm, 0.35m, 높이는 1.8m,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부로 열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로 열려야 된다 해서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높이는 트랩 방식 점검문의 경우는 0.5mm 이하, 0.5mm 이하 이렇게 되고 이게 참 되게 다 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다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외울 수 있는 것까지 정도만 외워보고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좀 자주 나왔던 거는 좀 외워두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주시기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